심장 건강, 잠깐의 관심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혹시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갑자기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 소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전, 제가 5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평소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급히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심장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6개월 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스스로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먹었기에 이 지경이 된 것일까? 퇴원 후 저는 식단에서 단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혈압약까지 끊을 수 있었고 현재 70대 중반인 저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며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몸에 해로운 3가지 독성 음식을 끊었을 뿐입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을 법한 평범한 음식들을 바꾼 것만으로도 심장은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기에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3가지 독성 물질.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독성 음식을 식단에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혹시 나는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이미 축적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부 낮춰줄 뿐 매일 섭취하는 독성 음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는 마치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섭취하는 편의점 음식, 아침마다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주말에 즐겨 먹는 육류 등이 어떻게 심장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독성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섭취하면서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그 비밀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드신 과자, 오늘 아침 커피에 넣은 하얀 프림, 점심 식사 후 드신 도넛. 이러한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독, 트랜스 지방. 가장 먼저 반드시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 이 독성 물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자, 빵, 패스트푸드, 마가린, 커피 프림 등 우리 주변의 많은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명자 할머니께서는 매일 오후 드라마를 시청하시면서 습관처럼 과자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박사님, 그냥 작은 간식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3년 후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술 직전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과자 한 봉지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트랜스 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지방과는 달리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굳어져 쉽게 갈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만큼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자 한 봉지, 도넛 한 개, 프림을 넣은 커피 두 잔이면 충분히 넘는 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이제 죽음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빵에 발라드시는 노란색 기름 덩어리는 바로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버터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자와 비스킷, 바삭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나요? 그 바삭함 뒤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긴 과자일수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커피 프림, 커피에 타서 드시는 하얀색 가루 프림은 트랜스 지방의 보고입니다. 매일 무심코 넣는 한 스푼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 치킨, 감자튀김 등 튀긴 음식은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튀김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 지방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도넛과 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뒤에는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긴 빵류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도시락, 편리함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편의점 음식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셨나요?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고 섭취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간편식을 더욱 선호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자도 빵도 못 먹고 굶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해결책은 바로 대체입니다. 마가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빵에 살짝 발라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고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도넛 대신 삶은 고구마 한 개로 단맛을 즐기고 편의점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자 할머니께서도 이러한 식단 변화를 통해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감소하고 가슴 통증과 숨가쁨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혈관 벽에 붙은 트랜스 지방과 싸우는 백혈구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선택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내려놓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독성 음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독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두 번째 독, 숨겨진 당분.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음식이 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더욱 교활한 독은 바로 숨겨진 당분입니다. 더욱 위험한 이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에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요거트, 과일 주스, 곡물 시리얼, 건강 음료 등이 실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정순옥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요거트와 시리얼을 드시고 점심에는 과일 주스를 즐겨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비싼 유기농 식품들을 챙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고 혈당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된 거죠? 비싼 유기농 음식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더 나빠진 거죠?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비밀은 바로 숨겨진 당분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의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에 반응하여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지방으로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콜레스테롤 생산을 촉진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직접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당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섭취하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일 요거트. 시판되는 과일 요거트 한 컵에는 설탕이 밥숟가락으로 약 4숟가락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초콜릿 2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밥숟가락으로 무려 7숟가락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곡물 시리얼. 시리얼 한 그릇에는 설탕이 적게는 3숟가락에서 많게는 8숟가락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자 한 봉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놀라바. 건강 간식으로 알려진 그래놀라바 하나에도 설탕이 약 4숟가락이나 들어있어 초콜릿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온 음료. 운동 후 즐겨 마시는 이온 음료 한 병에는 설탕이 5숟가락에서 7숟가락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당분 폭탄에 가깝습니다. 저지방 드레싱. 지방 함량을 낮추는 대신 맛을 내기 위해 상당량의 설탕이 첨가됩니다.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한 스푼에도 설탕이 한 숟가락이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무첨가, 자연 당분, 천연 감미료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포도당, 과당, 자당, 메가당, 농축 과일즙, 꿀, 메이플 시럽 등은 모두 다른 이름의 당분일 뿐입니다. 심지어 플레인 요거트조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플레인 요거트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뒷면에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순옥 할머니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과일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신선한 과일을 소량 넣어 드셨고, 과일 주스는 주스 대신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셨습니다. 시리얼은 삶은 계란과 현미밥으로 바꾸셨고, 이온 음료 대신 물에 레몬 조각을 넣어 드셨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무가당 녹차를 즐겨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현저히 감소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딸이 왜 비싼 건강식품을 안 먹느냐고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고 딸도 함께 식단을 바꾸고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분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담배나 술과 마찬가지로 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당분 섭취를 줄이면 두통, 피로감, 짜증과 같은 일시적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분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자연 식품 본연의 단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숨겨진 당분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정한 건강식으로 바꿔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2가지 독성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적은 더욱 교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맛있게 먹어왔고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째 독, 동물성 지방.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어쩌면 심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적, 가장 맛있어서 더욱 위험한 적을 소개합니다.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곰탕, 설렁탕, 내장탕, 버터에 볶은 계란밥,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시죠?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김대엽 어르신은 78세의 건강하신 노인이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버터에 볶은 계란밥, 점심은 곰탕, 저녁은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제가 식단 조절을 권하자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내가 평생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런데 한 달 후, 김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이제는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동물성 지방이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콜레스테롤로 전환됩니다. 특히 포화 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손상된 부위에는 콜레스테롤이 더욱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이중 공격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동물성 지방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은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았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해 혈관이 더욱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삼겹살, 갈비, 목살 등 기름기가 눈에 보이는 육류. 삼겹살 100g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포화 지방의 약 8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삼겹살 한 끼 식사로 하루 섭취 권장량을 거의 채우는 셈입니다. 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뽀얗게 보이는 국물이 콜라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 뽀얀 색깔의 상당 부분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곰탕 한 그릇에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만큼의 포화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버터, 생크림, 치즈 등 유제품 역시 동물성 지방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버터 한 숟가락에는 여성 주먹 절반 크기만큼의 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버터 토스트가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장탕, 선짓국 등 내장 요리, 내장은 콜레스테롤의 보고입니다. 특히 소의 간이나 대창, 곱창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내장 100g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튀긴 생선, 튀긴 새우 등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튀긴 생선은 의외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흡수되는 기름이 생선 본래의 건강 효능을 상당 부분 상쇄시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빈도를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고 건강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삼겹살 대신 지방이 적은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닭 가슴살을 선택하십시오. 곰탕은 국물이 식으면 위에 뜨는 기름을 완전히 걷어내고 드시거나 맑은 된장국이나 청국장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터 요리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사용하고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지방보다 혈관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내장 요리 대신 두부나 콩류를 섭취하여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제 환자 이영순 할머니께서는 67세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얼마나 살겠냐며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손주들의 설득으로 조금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 가슴살을 드시고
곰탕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섭취하셨으며 기름진 반찬 대신 나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으며 무릎 통증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진짜 변화는 바로 식탁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한 끼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의 통증과 약물에 의존하며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식습관을 바꾸면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남은 인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심장에 해로운 3가지 독성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식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식단 가이드.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먼저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독성 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바로 트랜스 지방, 숨겨진 당분,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이제 이 독을 해독제로 바꿀 차례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위험한 아침 식사, 흰쌀밥에 계란 프라이, 소시지, 달달한 커피. 이러한 아침 식사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소시지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고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달달한 커피는 설탕 폭탄과 같습니다. 매일 이러한 아침 식사를 반복한다면 심장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현미밥 반 공기에 삶은 계란, 콩나물국, 김, 현미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삶은 계란은 튀긴 계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콩나물국은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시원하고 맛있는 해독 식품입니다. 이러한 아침 식사를 통해 적어도 점심 식사 전까지는 혈관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박명자 할머니께서는 처음 이런 아침 식사로는 힘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후에는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든든하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위험한 점심 식사, 짜장면과 탕수육, 단 음료수. 이 조합은 트랜스 지방, 숨겨진 당분, 동물성 지방의 3중 공격과 같습니다. 짜장면의 면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짜장 소스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탕수육은 이름 그대로 당과 기름의 집합체이며 여기에 단 음료수까지 더하면 식후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건강한 점심 식사, 잡곡밥에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 반찬. 잡곡밥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된장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다양한 나물 반찬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혈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한 끼 식사입니다. 위험한 저녁 식사, 삼겹살에 소주, 기름진 찌개. 이는 혈관에 대한 테러 행위와 같습니다. 삼겹살의 포화 지방은 혈관 내벽에 직접 달라붙고 소주는 간에 부담을 주어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합니다. 기름진 찌개에는 나트륨과 동물성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혈관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 현미밥에 구운 생선, 나물 반찬, 맑은 된장국.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줍니다. 나물 반찬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맑은 된장국은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저녁 식사를 통해 밤새도록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간식, 과자, 케이크, 달달한 커피. 이러한 간식들은 공복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간식,
생과일 한 조각,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한 줌, 이러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견과류는 적당량 섭취 시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단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 박명자 할머니께서는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셨지만 놀랍게도 2주 후부터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예전처럼 기름진 음식이 당기지 않고 오히려 나물 반찬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얼굴빛이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지면서 더욱 젊어 보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셨기에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이 즐거운 식사는 짧은 만족을 주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식사는 앞으로의 긴 세월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5분의 달콤한 맛을 위해 50년의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식단이 맛이 없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미각은 약 2주 정도면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그 짧은 적응 기간만 잘 넘기면 새로운 식단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몇 주 후에는 예전에 즐겨 먹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너무 짜거나 느끼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삼겹살 대신 구운 생선을, 기름진 찌개 대신 맑은 된장국을,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해보십시오. 단 한 끼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혁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식단 변화와 함께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소개해드릴 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매일 단 5분 투자로 해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매일 5분만 더 투자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약보다 빠른 기적의 5분 루틴, 건강한 습관 만들기. 특별한 도구 없이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나에게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격렬한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운동만큼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쉽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 뒤꿈치 들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발을 대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이 펌프를 활성화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와 발의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이정수 할아버지께서는 75세에 항상 다리가 저리고 붓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는데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2주 후에 오셔서 박사님, 이게 약보다 훨씬 낫네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요. 다리가 가볍고 저린 증상도 많이 줄었어요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5분 100걸음 걷기. 매 식사 후 천천히 100걸음만 걸어보세요.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으로는 약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걷기가 왜 중요할까요? 식후 바로 움직이는 것은 혈당 상승을 30%나 감소시켜줍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져 혈당이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그 결과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생성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5번씩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